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학교 미술 시간에 무조건 한 번은 만나는 이 얼굴. 이름은 모르겠네. 그런데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거울 보면 이장님 얼굴이 더 무서울 거예요. 살짝 올라간 눈매의 포스가 느껴지고 한 올 한 올 생생하게 묘사된 풍성한 수염. 외모가 장수처럼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조선 천재 선비화가 윤두소. 그의 작품에 담긴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아니 이렇게 구독까지 누르시면 사랑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앉아 윤두서를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가족을 위하는 선비. 윤두서는 조선시대인 16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없는 해남 윤씨 종가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후 심성이 고운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해남 윤씨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에서 부유하고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죠.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윤두서는 집안 어른들이 총명함을 눈여겨볼 정도였다고 하죠. 덕분에 13살 어린 나이에 한양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과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아주 커다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셋째 형 윤종서가 어지러운 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죠. 윤종서는 거제도 귀양살이를 가고 한양으로 다시 소환되어 신문을 받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의금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을 바라볼 틈 없는 가족들. 사실 셋째 형의 상소와 동시에 해남 윤씨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던 터라 집안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윤두서는 과거의 길을 두고 고민하다가 가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는 과거 시험을 접고 선비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제2장 강강약약. 남아있는 기록에는 그의 강한 외모와는 달리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군자와 같았다고 하죠.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화가와 평론가로 알려진 이하곤의 글을 보시죠.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선인이나 검사로 의심하지만 그 순순히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풍모는 대개 행실이 신실한 군자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구나. 이하곤. 윤두서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나물 캐는 여인입니다. 당시 선비가 여자를 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나무를 캐는 모습을 그린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난 만큼 혁신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약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 선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3장 천재화가. 윤두서는 조선시대의 천재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경산 수화가 윤두서의 붓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경단모고도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함께 조선의 자연,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겼는데 일하는 모습을 그린 건 그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무라 역시 윤두서가 처음으로 그린 화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그린 작품은 있었지만 직접 그릴 꽃이나 과일을 세팅해놓고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없었죠. 석류매지도는 서양화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명암을 표현합니다. 당시 윤두서가 서양화를 봤던 것일까요? 놀랍습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오목한 부분을 표현한 것은 정말 조선시대 천재화가라는 수식어가 부족할 정도군요. 그의 그림을 통해 조선의 백성과 자연을 사랑한 따뜻한 마음, 그 멋진 삶을 느낄 수가 있죠. 로맨틱한 분이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라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알겠냐?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예술이주입니다. 감사합니다.